정치평론가 박상헌 박사, 박상병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박씨인데 네. 종북이냐 종박이냐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종북과 종박을 대체할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전국은 종북과 종로를 이렇게 각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종북은 좀 다른 프레임이죠. 네. 그러니까 종북도 문제고 종박도 문제고 네. 종로도 문제다. 이게 사자협의체가 꼬이는 네. 가장 큰 이유가 아니냐. 맞습니까? 종로도 문제다. 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네. 무엇이든지 그 종자라고 하는 거는 종이 아니거든요. 네. 종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화. 화가 좋을 텐데 왜 종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지 네. 참 안타깝습니다. 친노 그게 인사들은 대부분 친노라고만 해도 싫어하는데 종로 그러시면 아주 펄쩍 뛰실걸요 아마? 아니 전병헌 대표께서 정박이라 하시니까. 정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 꼬이는 것이 어쨌든 김한길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자협의체 뭐 그게 옳든 그러든 들고 갔는데 두 분 다 당 대표인데 당연히 추임받으러 갔더니만 왕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왕따의 주체가 누굽니까? 한쪽에는 친박이고 한쪽에는 친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양당이 한 당은 종박 정당이고 한쪽은 종로 정당이라고 비아냥거리더라도 네. 별로 할 말이 없는 예. 정국이다. 예.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참 한심스러운 정국입니다. 지금 보면. 네. 네. 저는 그 말말말 앞서 보신 그 코너 항상 그 네. 하느라고 매일 아침 여야 지도부 회의를 발언 내용을 쭉 보거든요. 재밌어요. 예. 그거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이 이 말싸움에서 항상 좀 새누리당이 특히 지도부는 밀린다. 네. 황우여 대표는 뭐 국회의장 노리셔서 그런지 센 말씀은 잘 안 하시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말씀이 약간 좀 어눌한 편이고. 어눌하시고, 예. 근데 이쪽은 김한길 대표는 뭐 작가 출신이고요. 네. 전병헌 원내대표 제가 옛날에 청와대 출입할 때 오래 취재했었는데 말씀 꾀돌이 하는 잘하시죠. 꾀돌이. 예, 예. 그러니까 말 만들어내고 이런 것에서는 항상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종박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싸움에서는 항상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을지로위원회도 괜찮죠. 예. 을지로위원회도 괜찮고 네. 또 남해 박사, 남해 박사 뭡니까? 남재준 해임, 박 대통령 사과. 그런 말 할 때부터 민주당이 참 상당히 재미를 붙이고 어쨌든 딱 그 조어 능력,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말로 하는 예술인데 말의 절반이죠. 조어 능력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탁월하다. 예. 특히 뭐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작가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조어 능력은 탁월한데 지지도는 왜 안 오릅니까? 결국은 대선도 그 치고. 말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 말의 신뢰성도 예. 중요하기 때문에 현란한 말 뒤에 가려지는 어떤 본질들을 국민들이 예리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 뭐 새누리당도 괜찮은 거 하나 만들어내더라고 보니까 정의구현 사재단을 종북구현 사재단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만들어내봤자 이거는 정수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재단에다가 또 종북몰이를 해가지고 네.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하면 큰 정치를 하는 겁니다. 과반 정당이 아닙니까? 과반 정당. 집권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설사 우리 사회 일각에 이런 게 있더라도 그걸 하지 마라 하면서 오로지 국정이라든지 정부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민주당과 같이 맞짱 뜬다는 이름으로 이 뭐 종북구현 사재단 이 어설픈 이름 가지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사제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 저는 그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사제단을 믿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종북 사제를 믿은 겁니까? 그건 뭐 아니잖아요. 동의하고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 사제에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종교 간의 관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우리가 지난번 대선이 51대 48로 안 끝났습니까? 51이든 48이든 다 이끌어야 될 양들입니다. 근데 2번 찍는 사람만 신도이고 1번 찍는 사람은 신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면접 평가를 위한 거 아니냐? 아마 정의구현 사제단, 미안합니다. 종북구현 사제단에도 아마 이 사제의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 나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제단에서 듣고 싶은 대로 하서 듣고 안 그러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사제의 미사는 그냥 사제의 미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법적인 재판이라든지 정치적인 시비에 대해서 있는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아주 후진 정치입니다. 아니 후진 정치인데 그러니까 뭐 종북 구현 사제단이라는 워딩 자체가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신부님이 사제복을 입고 2번 찍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실관계도 안 맞는 말을 갖다가 이지삼이 세척이 있었는데 뭐 그다음에 심지어 나아가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정치적 3.15 부정선거 아닙니까?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댓글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개표 부정이 있었다면 이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개표 부정이 있었다면 대통령 사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사제복을 입고 사제단에서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그 쉽게 말해서 오늘 하태경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의국 의원 사재단을 통진당 천주교 지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 거예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최근에 보면 밀양 송전탑 문제, 평택 미군기지 문제, 강정마을 문제, 4대강 문제,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역설하시는 문제. 저도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지만 조그마한 교회에도 목사님이 어떤 특정 국회의원이 왔을 때 소개했을 때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 정치적으로 신도들은 예민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분들이 이끌어야 될 양 중에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양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양도 있는 것이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양도 있는데 다 이 양들, 어린 양들을 이 신부님께서 이끌어야 되실 분이죠. 그런데 48%는 신도이고 52%는 신도가 아니다. 정권 교체가 된다. 이거는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잉 해석은 하지 마시고 뭐 과잉 해석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48%가만 우리 신자고 또 천주교 신도이고 나머지는 아니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개입을 비판하다가 강하게 정말 비판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논의도 쭉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이 강론 지문을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쩌다가 예를 들은 게 이 박형진 신부 얘가 이 NLL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이 NLL에 대해서 뭐 북방에서는 유엔군 사령관이 이미지 자료를 작성했다는 이런 거 자체는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예, 뭐 NLL도 NLL이지만 연평도 문제가 그렇고 또 독도하고도 비교하는 것도 이런 비교는 그러니까 사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제니까 그냥 그런 강론식으로 심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학자가 뛰어들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가 맞는지 또는 사법적인 판단에서 이 법질서 문제자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우리가 처신이 가볍다. 그냥 사제 일부 사제의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넘어가도 나는 무방한데. 우리 사회가 이것도 이제 펄펄 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제도 이 주제예요. 이거는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다, 이게. 자, 이 주제 사실은 어제 그제 토론했었던 주제인데 저는 이참에 종북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 개념 정리 안 됩니다. 개념 정리 안 됩니까? 왜냐면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하는 건요. 북한하고 직접 뭐 지령을 받고 뭐 연계가 돼 있으면 종북이라고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주장과 지금은 북한의 주장과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면 종북이다라는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종북의 어원이 새누리당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민노당 시절에 NLPD가 싸우면서 분당 과정을 읽으면서 이제 PD파가 NL파를 종북 세력이라고 공격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어원이 된 것인데 뭐 종북 개념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북한의 지금 통진당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국정원이나 검찰이 입증하려고 하는 게 북한과의 조직적인 연계성 아닙니까? 그걸 뭐 입증을 하게 되면 이 재판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될 텐데 어쨌든 정부의 개념이 뭔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프레임 논쟁이 정치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정치라는 게 프레임과 프레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정의국 의원 사재단의 일부 사제분들의 이 발언 자체가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이죠. 문규인 신부께서 과거에 임수경 양을 한 마리 어린 양을 손을 잡고 판문점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정부 허가 없이 방북했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제가 하나의 어린 양을 하지만 그 임수경이라는 분이 길든 양이라면 연평도에서 죽었던 우리 장병들도 억울한 원론들 아닙니까? 그럼 종교는 다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상계를 좀 많이 벗어났다. 그러니까 종북으로 규정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또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척도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이거를 지금 최근에 이제 사제들의 이 발언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는지 불리하는지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정말 그거는 아주 그 싸구려 평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여야 편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강경 파시즘 국가에서는 한 개인의 또는 한 어떤 특정한 발언 하나를 가지고 권력 그 블록이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너도 나도 나팔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앞장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발언을 통해서 여론의 각을 형성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파시즘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저는요, 이번에, 이 사제의 발언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은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종북이다. 종북 단체 있으면은, 아니, 국가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법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처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종북입니까? 누가 북한의 지령을 따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종북 사람들 피난하지 말고 아주 고발해보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잠깐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쟁이 왜 담론으로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이 담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담론을 총북 담론을 몰입을 하면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가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이에 민생 현안은 빠져버리고 이제는 모든 프레임의 핵심이 뭐냐면은 용화노처럼 종북 논쟁 또는 사제 논쟁에 말려들고 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예. 어느 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저도 거죠. 동의하는데 조금 전에 아까 말에서 양승조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여쭙습니다. 유신과 독재의 끝이 어찌된지를 기억하라. 자, 이 얘기는 정부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지금이 유신 시절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야당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신과 독재라는 더 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지를. 박상민 박사님 계시지만 유신 시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절입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 손으로 뽑힌 박근혜 정부가 5년 단임 임기가 있는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의 불통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대통령한테 유신, 독재의 종말이 어떤지를 기억하라는 것 또한 새누리당이 정부 프레임 못지않게 유신 프레임, 독재 프레임으로 대통령을 가두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또한 비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래서 이런 어떤 프레임 자체가 여야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싸우면서 닮아가는 기득권 세력이에요. 지금 새누리당 이 싸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핵심부는 예. 지루해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저는 예는 아니라고 봅니다. 죽어나는 거는 국민이에요. 정말 이 시대의 건강한 담론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싸움 할 때입니까? 지금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우리 이어도 위에 있는 영공을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앉아가지고 한 사제의 총북 놓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준다는 담론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청산하기 위해서 누가 할 것인가? 여야의 탓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야가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통해서 프레임을 이렇게 짜고 있는 것인데 절대로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이 문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재인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하고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렇죠. 왜 만났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만난 것 같습니다. 서청원 대표에게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정치의 복원 아닙니까, 이른바. 예. 그러니까 뭐 여의도에 서청원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니까 친화력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서청원 의원하고 만나면 뭐 어쨌든 형식은 이제 과거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제 변호를 맡았죠. 서청원 의원이 28년에 구속됐을 때. 맞습니다. 그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죠.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비난을 받았었죠, 문재인 그렇죠. 의원이.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의원은 이것은 그 실정법 위반보다 정치 탄압으로 본다. 그래서 변호를 맡았던 것이고 변호사는 뭐 충분히 그 당시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는 현실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제 그걸 고리로 두 분이 만났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아까 뭐 종박 종로 했는데 양 진영, 양 핵심 진영이 서로의 언어,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예.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계속 유신 독재를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계속 종북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귀는 닫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로 정치인, 노 정치인인 서청원 의원과 그다음에 어쨌든 진노의 핵심 좌장이신 문재인 의원이 만난 것은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거기서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담아 듣는 예. 뭐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진전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주목해야 될 만남이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공감합니다. 정치는 그런 겁니다. 두 사람이 왜 만났지? 별로 인연도 뭐 변호사 하면서 좀 도와주는 거 이걸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나 좀 더 정치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부여를 하면은 서청원 대표의 향후 역할은 새누리당 안에서 정치력 복원의 적임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력 복원. 지금 황우여 대표 체제가 아니라 뭐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어떤 여당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네. 누군가가 새로운 당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복원해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서청원 의원이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 누구를 만나지? 야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도 만났어요. 또 지금 비주류 의원도 만날 겁니다. 또 다른 사람 만날 거예요. 아, 정치는 이런 거구나. 만나서 뭘 할까? 아, 이제는 정치가 사법부가 또는 청와대가 아니라 정치 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나서 우리가 못 만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만나면서 기존에 있는 주고 있는 정치를 복원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치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정치 복원의 하나의 어떤 그 씨앗 또는 어떤 그 희망을 보는 것 같다. 저도 방금 바빠서 얘기에 공감합니다. 예, 지금 그 두 서청원 의원, 문재인 의원 만나는 화면 없는데요. 화면 그 두 분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 그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 하는 게 낫습니까? 요새 국회의장 설이 나오거든요. 국회의장이 낫습니까? 아니면 당대표 하는 게 낫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 낫죠, 당대표가 당연히요. 낫다.
박 박사님은요? 그 지금 이제 뭐 전국이 꼬여 있는 게 의장 강창희 의장이 역할을 못해서 꼬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 본다면 예. 저는 뭐 수청 대표가 당 대표가 하는 것이 이른바 정치 복원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그러면 이 집권당의 이제 예. 목마른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청원 의원이 당 대표 역할을 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예. 여야 간에 지금 문재인 의원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면 여야 간에 또 좀 소통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당 대표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김무성 오히려 대표가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별로 같습니다. 달라지지 제 판단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 김무성 박사님. 의원은 지금 시선이 2017년도 가 있죠. 17년에 고정돼 있고 이제 그 2017년에이라는 그 정상을 가기 위한 도정에 있기 때문에 네. 당 대표를 굳이 이게 집착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김무성 의원이 때때로 잘 가다가 한 번씩 이제 사고를 한 번씩 쳐요. 말이 뭐 찌라시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현재 지금 뭐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네. 좀 더 자기 내공을 쌓는데 예.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예. 당대표 박근혜 어쨌든 내년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 초기 아닙니까? 네. 초기면 결국은 김무성 의원과 지금 청와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고 저는 보지진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한번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봐지고 예. 오히려 김무성 의원이 지금 박근혜가 없는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선거를 치른다고 했을 때 6월 지방선거를 예. 과거에는 이제 박근혜 당대표나 이제 박근혜 의원이 오면 돌파구가 있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후보를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산안 한국판 셧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두 분 토론이 좋아서 오늘 그 주제는 다음에 네.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박대박에서 종북에 대해서 얘기를 토론했습니다. 네. 박상원 박사님, 박선명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